2단원 에너지 대사와 운동. 여기 챕터가 생리학의 꽃입니다. 여기가 운동 생리학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이 또 차근차근히 해 나가 보실게요. 에너지 개념과 대사작용. 에너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에너지 발생 과정과 형태를 보시면 인체 운동은 음식물로부터 전환된 화학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생체 에너지 과정으로 연속적인 화학작용에 의하여 조절이 된다. 우리가 먹은 음식, 그쵸? 음식물이 크죠? 그 음식을 우리가 먹고 그 먹은 음식, 잘게 쪼개서 먹은 음식들이 이렇게 다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몸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서로 다 이렇게 공급되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사용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화학적인 기전,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화학적인 분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몸에 사용이 되게끔 되는 거죠. 화학 에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식물 먹은 거를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 신체에서 필요한 곳곳에서의 사용이 일어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인체가 근수축과 같은 기계적인 일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은 ATP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ATP라는 게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아데노신이라는 큰 복합 분자 하나와 트라이파스페이트, 그러니까 포스페이트가 3개인 거예요. 트라이는 3가지를 의미하죠. 트라이앵글 할 때의 트라이, 우리가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운동할 때 상완 삼두근, 그죠? 상완 삼두근 3개의 근두를 가지고 있는 근육을 삼두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상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완 삼두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영어로 표현을 하면 트라이셉스, 트라이, 그죠? 트라이셉스 브레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3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트라이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가 인산염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ATP라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큰 복합 분자 1개와 인산염 3개를 ATP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인 이런 움직임을 할 때, 그리고 근수축을 할 때 이용되는 주 에너지원은 ATP이다 라는 거죠. 좀 이따 뒤에서 다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특성. 탄수화물은 높은 운동 강도에서,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높을 때 지방보다 더 선호되는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고강도에서의 에너지원은 어떤 걸 쓰냐 하면 탄수화물인 거죠.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바디빌딩 운동을 할 때도 고강도 운동을 하죠. 그때 탄수화물 에너지를 바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운동 강도가 낮을수록 지방의 이용률이 증가한다. 운동 강도가 세지 않고 낮을 때 지방에 대한 그 에너지 이용을 더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레드밀 위에서 저강도로 오랫동안 걷는 게 체지방 감량에 더 좋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방은 산화를 통한 ATP 생산을 위하여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1g의 지방은 약 9kcal의 열량을 생산한다. 가장 칼로리가 높은 게 지방인 거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1g당 4kcal인 반면에 지방의 경우는 9kcal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토 다이어트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뭐 아보카도라든가 아몬드, 오메가3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그러한 지방산,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서 칼로리를 더 많이 비축해서 평상시에 어떤 이런 활동, 운동을 할 때 에너지가 딸리지 않게끔 만들죠. 그러면서 더 몸에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게끔 몸 상태를 그렇게 만드는 형식으로다가 진행을 많이 하죠. 체내의 대사 과정. 물질을 합성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동화작용과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화작용으로 구분을 한다. 바디빌딩에서 몸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잘 하려면은 아나볼릭을 잘 시켜야 되죠. 동화작용을 잘 촉진시켜야 되는 거고, 최대한 이화작용이 없게끔 해야 잘 하는 거죠. 안정시와 운동 중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및 추정 보시겠습니다. 직접 열량 측정법은 열 생산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간접 열량 측정법은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용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중표식수 검사법은 동위원소 기법을 사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한다라는 거죠. 이제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서로 다른 그러한 경우를 뜻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추정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로 방지 및 회복 촉진을 위한 영양 보조제 보시면 카르니틴이라고 있어요. 카르니틴. 지방산 산화 과정 촉진을 위한 효소 기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카르니틴이라는 게 체지방 분해 보조제로 많이 나오죠. 뭐 L카르니틴 뭐 이래 갖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몸에서 생성되어져야 되는 카르니틴 양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적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살이 찐다, 체지방이 계속 생긴다, 뭐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카르니틴 같은 보충제를 통해서 체지방을 좀 더 잘 분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스파르트 산염. 아스파르트 산염은 암모니아 생성을 완화해주는 그러한 영양 보조제다. 이제 암모니아라는 건 독소죠. 그러니까 그러한 독소, 몸에 안 좋은 거를 생성되는 거를 완화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백질 같은 거를 너무 과하게 먹어도 이제 그런 몸에 안 좋은 부분들, 독소 이러한 것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 거, 아스파르트 산염. 글리세롤, 혈액량을 증가시켜 준다라는 거고, 알기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혈관 확장과 혈류량 증가를 시켜준다. 그래서 마늘이 무슨 이제 정력제로 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니까 혈액이 굉장히 더 잘 순환하게끔 되겠죠. 그러한 성분이 알기닌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참고로 인삼에는 이제 사포닌이 굉장히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또 알려져 있죠. 근데 마늘에도 사포닌도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늘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몸에 좋은데 우리한테 유익한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도 가격이 엄청 비싸진 않죠. 반면에 인삼 뭐 이런 거는 비싸요. 그렇죠? 대량으로 막 이렇게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어쨌든 우리가 마늘 같은 거 그래서 잘 챙겨 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보조식품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인체의 에너지 대사 보시면 인체는 세 가지 대사 경로를 통해서 ATP를 생성한다. ATP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운동할 때. 근데 세 가지 대사 경로가 있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생리학의 꽃.
제가 이야기했었던, 잘 보셔야 돼요. 무산소 대사, 말 그대로 산소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대사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ATP PCR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ATP PC 시스템 또는 ATP CP 시스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포스페이트 크레아틴이라고 해서 PC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걸 바꿔서 표현하는 게 CP, 그것도 마찬가지,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스템과 해당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해당 과정, 이게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과정을, 당을 분해하는 과정을 다른 표현으로 젖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을 분해하는 이 과정에서 젖산이 생성되기 때문에 젖산이 쌓이는 거예요. 노폐물인데 이게 쌓이기 때문에 젖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체육 시간에 축구 골대 찍고 와 이런 거 시키면 어때요? 선착순 뭐 3명, 5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애들은 계속 시키죠. 뺑뺑이를 계속 돌려요. 그러면 나중에 해롱해롱거리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숨은 계속 엄청나게 차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빨리 뛰고, 이러한 상황, 더 이상은 뛸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녹초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게 젖산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축구 골대를 찍으러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유산소 대사, 산소를 필요로 하는 산화 시스템, 우리가 그냥 가장 흔히 잘 알고 있는 유산소 대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이 3가지 대사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ATP PC 시스템, 그죠? 두 번째는 해당 과정, 당을 분해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젖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유산소 시스템, 이렇게 3가지 시스템이 있다. ATP를 생산하기 위한 3가지 에너지 공급 시스템, 지금 이야기한 이 3가지 시스템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ATP PC 시스템 보시면 이거를 인원질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산염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포스페이트, 그죠? 인산염이죠. 인산염을 통한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질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ATP PC 시스템의 특징, 2초에서 20초 사이에, 시간은 지금 2초에서 20초 사이라고 나와 있지만 단시간에 고강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ATP PC 시스템 중요합니다. 단시간에 고강도 운동,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최고강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한다.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운동 시작 시기에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단시간 고강도 운동의 주 에너지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가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들은 숨 쉬면서 뛰는데, 정말 엘리트 스포츠 하는 그런 선수들은 숨을 안 쉬고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래봐야 뭐 10초 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초 뭐 20초 이렇게 숨 안 쉬고 뛰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그러한 전문 선수들은. 장대 높이 뛰기, 이것도 짧은 시간에 고강도 팍 힘을 쓰는 거죠. 다이빙, 역도, 단시간에 고강도 운동, 딱 느낌 오죠? 역도, 파워, 순발력 빡, 그죠? 이러한 운동에
ATP PC 시스템이 동원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